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를 만나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6남매 박 소장이 그 전문가를 만나러 갑니다. 2020년 부동산 전망과 GTX D 노선,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서울 지역과 인근 지역은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키맞춤이라는 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GTX D 노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GTX D 노선이 실현 가능할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서울은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누는데 동북권역, 도심권역, 그 다음에 서부권역, 서남권역, 동남권역 이렇게 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남권역에 대한 거 동남권역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권을 얘기할 때 동남권역이고, 강북권역, 도심권역은 굉장히 지금 교통망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거가 이제 서울시와 국가 정책에서 그 이전까지는 1시간 이내에 교통망을 구축하는 거를 목표로 뒀었어요. 1시간을.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교통망이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어지면서 뭐가 있냐면 출퇴근 시간을 최소 30분 내로 두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광역철도망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광역교통망이라는 자체가 시간 단축도 있지만 서울의 집값을 잡거나 이럴 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GTX A, B, C가 뭐 억지로라도 에이타를 통과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쨌든 착공을 들어가고 지금 뭐 가시화됐습니다. 그럼 D 노선은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반발심, 물론 이제 정책적인 얘기도 있고 내년에 총선에 대한 얘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그런 말입니다. GTX D 노선이 실현이 됐을 때 과연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어디가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떤 거가 이제 실현이 되고 간다라는 거는 정부 계획이 여러 가지 이제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GTX가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이런 게 아니고 우선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디에다 놓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세금 갖고 건설을 하지만 이걸 또 운영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이 비용이 국민한테 얼마나 편리하다는 것도 있지만 수익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설 비용만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을 조사할 때 일이라는 거는 일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정책적 고려까지를 했을 때 이게 타당하다라는 거고, 그런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예비 타당성에서 나왔을 때 수익성까지를 이제 포함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 고려도 물론 들어가겠죠. 자, 그럼 D 노선이 지금부터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내년 4월이 아마 총선일 텐데, 총선을 하는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D 노선을 얘기 안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아마 바보일 겁니다. 그 국회의원을 안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아니고서는 D 노선에 연관된 사람들은 다 노선을 얘기할 거고, 그 얘기는 자기가 결정권잖아요. 좀 어쨌든 그거를 공약으로 내걸어야 되는 문제가, 어차피 국토부가 카드 줬잖아요. 국토부가 D 노선이라는 카드를 줬으니 그 노선에 따라서 어쨌든 활용을 해 먹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D노선의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광역이 지나가는 걸 ABC를 보면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서울의 5개의 생활권역 중에서 이제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권이 있고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권역, 3개의 국제권역이라고 그래요. 구도심권역, 도심권역이라고 하죠. 그거를 여의도권역, 금융권역이라고 하고 강남권역. 이 3가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 중심의 권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교통은 그쪽으로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어차피 파생돼서 우리가 얘기하면 신도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GTX라는 자체가 도심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거일수록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GTX D 노선을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검단,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검단, 한강 신도시 쪽이 될 거고요. 그다음 동쪽으로는 하남 미사 쪽이 아마 그쪽으로 신도시밖에 없으니까 서부권역을 하고 동남권역, 또 서남권역하고 동남권역을 지나가려면 그거밖에는 지금 큰 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면 국제권역을 지나가야 돼요. 강남권역을 지나가거나 여의도권역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권역을 지나가야 되죠. 그럼 필수적으로 생기는 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도심권역에서 강남권역하고 여의도권역에서 멀면 멀수록 사실은 수혜 지역이 되죠. 근데 이미 하남권역은 9호선과 5호선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번에 교산직으로 인해서 3호선까지도 연장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는 이미 교통 효과가 이걸로 GTX D로 인한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 속도만 좀 빨라졌다라는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서남권역이 가장 수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서남권이라는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서울의 서남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그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한강 신도시하고 검단 신도시가 콕 찍어서 얘기하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네, 박사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GTX D 노선의 수혜주는 일단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다라고 압축해서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하나는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0년 김포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가와 임대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